안녕하세요. 결혼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시댁이 자기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애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 뭐 하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남편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상황에 진전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며 저 하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랍니다. 그런 사람하고 더 이상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남편하고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일을 쉬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는 언니가 자기 지인 중에 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굳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니 딴에는 신경 써주는 건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한편으론 그런 사람 한 명 정도는 알고 지내도 나쁠 건 없겠다 싶대요. 그래서 언니에게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소개를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남편은 알고 보니 대학 시절 체육학과를 전공해서인지 언니 말대로 다양한 운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참 사귀던 당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의 성실한 성격에 매력을 느꼈어요. 남편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헬스장으로 향하는 소위 바른생활 사나이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 데다가 여자에게도 별 관심이 없었으니 솔직히 제가 신경 쓸 만한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사실 제 친언니는 친구가 정말 많은 형부하고 결혼을 한 탓에 여러 가지로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남자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얼마나 술자리가 잦았는지 언니가 몇 번이나 친정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술자리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정말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네요.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예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집구석에 시집을 갔다고 믿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고 표현하는 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정말이지.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둘 중 한 명이라도 진작에 본색을 보여줬다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이혼을 생각할 일도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생각할수록 분할 뿐입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딸이 없어서 늘 한이었다며 저하고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들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간 예비며느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굳이 시키지 않으셨어도 잔심부름 거들어가며 그렇게 눈치껏 행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도 정말 이런 시부모님을 만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뭐랄까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고 나니 어머님이 정말 저를 딸처럼 편하게 생각하신 건지 툭하면 저를 상대로 삐지시는 거예요. 사실 남편에게는 위로 5살 많은 아주버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일찍이 결혼을 하셨고요. 그런데 딸이 없어 저와는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다는 어머님이 어째서인지 형님과는 영 사이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사이가 별로냐고 물으니 남편이 저더러 형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저 형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셨을 뿐인데 형님이 벽을 쳤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아주 열불을 내대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형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만 듣곤 형님 성격이 좀 까칠한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어머님을 겪어보니까 까놓고 말해서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이혼을 안 하는 게 용하다 싶을 지경이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면서였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는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 계획이 미뤄졌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굳이 제가 임신해 있는 동안 옆에서 거들어주고 싶으시다며 이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셨다 하더라도 아무렴 친정어머니만큼 편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이 오시겠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배가 나온다고 한들 옷 한 벌을 편하게 입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 산딸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어머님께서 지금 저희 집에 오시겠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이미 와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지금 친정어머니가 와 계셔서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목소리에 냉랭한 기운이 싹 돌면서 알았다는 한마디와 함께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어머님의 반응이 꺼림직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앞에 계신데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가즈나 양과 애교로 기분을 풀어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겠다는 말씀은 여벌이었고, 툭하면 그렇게 삐지시고 하는데 저도 호르몬이 미친 듯이 날뛰는 시기에 매번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는 게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이 한다는 소리는 늘 그래도 어쩌겠냐, 어머님 딴에는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 네가 이해해라 였거든요.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되는 소리만 했던 거지요. 어쩌다 제가 한 번은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잘 돌려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도 해봤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게 뻔하지 않냐면서 자긴 그런 잔인한 소리는 못한다나요.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 어머님과 제가 맞붙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남편이 과연 누구 편을 들까 하는 의구심을 처음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이 멋대로 전화를 끊으시고 2시간쯤 지났을까? 친정어머니가 당신은 그만 일어날 테니 저더러 얼른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친정어머니가 가시니 저도 기분이 영 좋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어쨌든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리니 하신다는 말씀이 서운하시답니다. 져주려고 불고기에 뭐에 이것저것 만들어놨는데 제가 대번에 친정어머니 와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나요. 참고로 저는 어머님께 불고기니 뭐니 부탁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 어머님은 받는 사람 상황은 생각지 않으시고 당신이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콩을 못 먹거든요. 그런데도 콩이 건강에 좋다면서 한동안 콩밥에 콩조림에 콩국물에 콩콩콩콩 이러면 어머님이 해주신 건데 참아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안 받아서 못 먹는 건데 왜 맛도 안 보냐,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 않냐 하는 남편의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걸 시댁에서 억지로 먹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의 어떤 강경책을 쓰지 않으면 저희 어머님은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처럼 당신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시기셨네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차라리 이혼을 하는 편이 낫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건 제가 출산한 이후로 어머님이 보이신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는 대신 친정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시기도 했고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시간도 보낼 겸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 일로 시어머니가 생병이 나셨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줄 알았으면 산후조리는 당신이 해줬어도 되는 거 아니냐며 왜 제가 어머님께는 묻지도 않고 친정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서운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당신도 생각을 해보라고, 내 입장에선 당연히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는 게 10배 100배 편하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산후조리를 부탁드리겠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제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답니다. 아니, 어차피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거절을 할 건데 왜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말라고 했네요. 그런데도 끝까지 남편은 저더러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어머님한테 전화 좀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이라도 하라나요. 제가 됐다고 사과할 일을 사과해야지 무슨, 난 사과 안 한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일주일을 저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편하던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이후로도 친정어머니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친정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애를 처음 키워보니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반찬이니 뭐니 그런 거 할 시간도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잠을 못 자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번번이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친정어머니도 금세 오셔서 제 손발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친정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텨냈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렇게 친정어머니가 저를 도와주러 집에 와주시는 것도 질투를 하셨습니다. 당신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매번 친정에만 연락을 하느냐는 거였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분이셨어요. 일례로 저희 애는 품에 안겨야만 잠을 자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등에 무슨 센서라도 달린 것 마냥 내려놓으면 내려놓기가 무섭게 잠에서 깨서 울어버렸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당신도 안아보게 해달라며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안겨드리면 정말 1분도 안 안고 계시다가 무겁다며 탁 내려놓으시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기껏 재워놔도 소용이 없었고 그렇게 애가 잠을 설치면 결국 제가 고생은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일손이 딸리고 도움이 필요해도 어머님 생각이 날 리가 없었지요. 어머님만 오시면 저 하고 있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받고 그러나 중에 어머님이 행여 별것도 아닌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삐지시진 않을지 눈치도 봐야 하고 정말 한마디로 저한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더니 어머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근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줄어들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무슨 일로 심사가 뒤틀리셨나 생각은 종종 했거든요. 그런데 괜히 연락했다 덤태기 쓰진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나 어머님한테 딱히 묻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대로 어머님은 삐져 계신 상황이었고 그걸 제가 몰라준다 싶으셨는지 남편을 통해서 당신의 불쾌한 기분을 전해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어머님과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친정어머니만 찾는다며 정말 서럽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한쪽만 선택하라고 하셨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친정어머니만 찾아댈 거면 당신하고는 연을 끊자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싶대요. 당연히 제 입장에선 친정이지 시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더러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나는 당연히 친정이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제정신이냐면서 결혼했으면 이제 이 집 식구니까 당연히 시댁을 골라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을 골랐다는 건 자기랑 안 살겠단 말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남편의 말 같자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뭐라 대꾸해줘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우리 애 그리고 어머님 사이에서 한쪽만 고르라면 누굴 고를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제가 어머님을 버렸으니 자기라도 어머님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 솔직히 믿는 구석이라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적어도 남편이 그런 한심한 대답을 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애아빠란 사람이 애는 안중에도 없고 떡하니 어머님을 고르는 걸 보고는 아, 이 인간은 아니구나. 남편으로도 애아빠로도 안 될 사람이구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가서 어머님이랑 알콩달콩 잘 살라고 했습니다. 나도 친정 가서 친정 부모님이랑 우리 애랑 같이 알콩달콩 살겠다고요. 그리고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이없는 앞의 사연으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았던 이유가 성실한 성격도 있었지만 우직하다고 해야 할지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 보여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가진 것도 없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남자지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한 거였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님 일이라서 그런지 옳고 그른지도 제대로 못 보고 자기가 앞으로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판단도 못하는 머저리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더니 저더러 제 심사가 꼬여서 이 지경이 된 거라며 지금이라도 시어머니께 앞으로는 친정어머니한테 하듯이 잘하겠다고 섭섭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도 절대 없고 변호사 사서 고부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막말로 어머님께 하지도 않은 잘못을 빌며 사과드린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러니 한 번 더 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숙여드리다간 정말 제 팔자가 남아나질 않겠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이 선을 끊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며느리가 너무하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미친 여자 널뛰기 하듯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머님 심사 맞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고역인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어휴.